지금 이 그림이 그거예요. A, B, C, D 4개의 그림이 있는데 A의 경우에는 기저면이 좁네. 그러니까 안정성이 낮겠구나. B는 A보다는 기저면이 넓으니까 적어도 A보다는 안정성이 높겠구나. 그런 판단은 가능하시죠? 그러면 이번에는 C와 D입니다. 정면에서 큰 외력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럴 땐 C가 유리할까요? D가 유리할까요? 어느 쪽의 안정성이 더 높을까요? D가 확실히 높겠죠. 그리고 정면에서 들어오는 외력이 더 커지면 D의 발의 모양을 취하던 선수는 이제 보폭을 더 넓히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기저면의 넓이 그리고 기저면의 방향이나 모양은 안정성에 영향을 줍니다. 연수원에서 대목차를 이상하게 만들어버리는 바람에 저희도 했던 얘기가 다시 반복되고 막 뒤죽박죽인 느낌이에요. 참 나빠요. 중심의 높이가 또 나오는데 한 사람이 서 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중심의 위치가 달라지더라라는 얘기는 앞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건 쉽게 넘어가고요. 차라리 무게 중심과 운동 종목과의 관계, 여기를 공부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셨던 운동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관람하셨던 운동의 상황에 적용하시면 돼요. 우선 레슬링이나 유도의 수비 자세를 생각을 해보면 이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안정성을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게중심을 낮추고 기저면을 넓힐 거다. 이런 내용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배구의 스파이크 자세는 무게중심을 한껏 높인 자세잖아요. 그래서 타점을 높이는 거죠. 그 다음에 농구에서 수비를 하는 사람은 어때야 될까요? 농구의 수비수가 안정성이 너무 높다라는 건 몸이 굼뜨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수비가 제대로 안 될 거 아닙니까? 농구의 수비 선수들은 자신의 무게중심선을 약간 뒤쪽으로 이동시켜 놓습니다. 그래야 치고 들어오는 공격수에 대응해서 자신의 안정성을 빨리 무너뜨리고 새로운 자세를 취할 수 있거든요. 높이뛰기 선수는 도약의 과정에서는 무게중심을 한껏 높여놔서 안정성을 깨뜨립니다. 그런데 도약이 이루어진 다음에 발을 넘는 과정에서는 자신의 신체를 눕힙니다. 그걸 배면뛰기라고 하는데요. 그런 자세를 통해서 안정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기술을 구사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단거리 달리기의 크라우칭 스타트 자세라는 건 앞에서 2번이나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건 제가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봤던 그 내용이 시험 문제에 어떻게 나왔을까요?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무게중심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상황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는 게 저희 교재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시험 문제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풀지 마시고 내일쯤 풀어보세요. 하루 지나고 풀어보시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가. 문제가 안 풀려. 그러면 이제 카페에 질문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이 또 나왔어요. 이거 하나만 더 보고 3강의 1파트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중심선의 위치라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중심선은 그 물체의 기저면 안쪽에 있을 때 안정성이 높습니다. 인체도 역시 마찬가지죠. 일반적인 상황에서 기저면 밖으로 무게중심선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넘어집니다. 노인분들이 자꾸 길에서 넘어지시는 이유가 근력이 약해져서 중심을 잘 못 잡는 거예요. 사람이 걷다 보면 순간적으로 기저면 밖으로 중심선이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근력이 있으니까 조금 더 빨리 걸어서 그 밖으로 나갔던 무게중심선을 기저면 안으로 데리고 올 수 있는데 노인분들은 근력이 약하니까 그대로 쓰러지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 애기가 처음에 걸음마를 배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걔네들은 성인에 비해서 머리가 큰 편입니다. 그 전체적인 비율상 머리가 커요. 그러면 중심의 높이는 높고요. 그런 아이가 앞뒤로 휘청휘청 하면서 걸어가다가 그 아이의 중심선이 기저면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은 걸음마는 서툴러서 무너진 안정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엎어지는 거죠. 정리하자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기저면 안쪽에 중심선이 위치하는 것이 안정성이 높은 거다, 좋은 거다 이런 거예요. 그렇지만 스포츠 상황에서 다릅니다. 지금 그 그림 보이시죠? 기저면 바깥으로 중심선이 빠져나가 있고요. 이래야만 이 종목에서는 유리한 거 아닙니까?
하지만 만약에 이 상태에서 멈추었다. 그러면 이 선수도 넘어질 거예요. 그런데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이 선수가 계속 다리를 움직이면서 새로운 기절을 만들고요. 새로운 기절을 만들면서 그 무너진 안정성을 회복하는 동작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동작을 잘 해내는 것이 지금 사진에 보이는 이 스포츠의 핵심이잖아요. 그 스포츠의 목적이고. 자, 이런 것처럼 일반적인 경우와는 다르게 스포츠에서는 일부러 기저면 바깥으로 무게중심을 뽑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가 더 유리한 경우도 많다. 이런 겁니다. 자, 이 3강도 할 얘기가 많고요. 새로운 개념도 많아서 두 개로 나누었습니다. 우선은 여기까지를 마무리하시고 여기까지를 복습을 해주세요. 그리고 단원 확인 문제에서 지금까지의 내용 중에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 찾아봤는데 별로 없고요. 지금 내용만 잘 이해하시면 문제는 다 풀릴 겁니다.